저격용 총처럼 멀리 있는 적을 제거하는 돌격소총이자 세상에서 가장 미친 마개조를 통해 탄생한 괴물 마크 14 EBR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군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며 적에게 저승사자가 되어주는 괴물같은 만능소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군의 제식소총이었던 M1 게런드는 반자동화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국가의 군대들이 격발 후 수동으로 탄피를 배출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볼트액션 소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미군은 일개 보병이 연속해서 탄을 쏘아 제꼈으니 말이죠. 북아프리카부터 유럽 서부전선까지 돌아다니며 맹활약을 떨친 미 군 명장 조지 S. 패튼 장군도 M1 게런드 소총은 역사상 보병에게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군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M1 게런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개량을 거치며 M14 소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M14는 아버지 격인 M1 게런드의 7.6mm 63탄보다는 약간 힘이 딸리는 7.62mm 52탄을 사용했습니다. M1 게런드와 구경은 동일하지만 탄의 길이가 더 짧아 장약이 조금 덜 들어가죠. 개량을 거치고 더 강해져야 하는 판국에 탄의 힘이 약해졌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단 장탄수가 늘어났습니다. 고작 8발이 들어가던 M1에 비해 12발이나 늘어난 20발을 장전할 수 있었죠. 늘어난 장탄수에 맞게 연사속도도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한 탄창을 다 비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M14는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 잘못된 전쟁에 쓰이는 불운을 맞이합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 그 주인공이었죠. 울창한 우림으로 가득하고 각종 장애물이 눈앞을 가리는 정글에서 거대한 크기의 M14는 정말 이리저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탄을 사용하여 반동이 강한 점 역시 근접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글이라는 환경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거기에 더해 소련은 인류 최대 살상 무기 중 하나인 AK-47을 생산하여 보급 중이었고 월맹군과 베트콩이 이걸 들고 날뛰고 있으니 미군으로서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M14 소총은 미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고 퇴역 절차를 밟은 운 나쁜 총으로 기록되어 사라집니다. 결국 그 공백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스토너의 M16 소총이 채우게 되죠. M16 소총은 꾸준한 개량을 거치며 미군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군대에서 애용되고 있는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소총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M14를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해서 M14가 성능이 좋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데 활용되었죠. 당시 미군은 3차 세계대전을 대비하는 중이었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주요 전투는 거대한 평원으로 뒤덮인 유럽에서 벌어지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총신이 길고 강력한 탄환을 사용하는 M14 소총이 돈값하는 총이 될 것입니다. 이런 3차 세계대전 말고도 M14가 명성을 되찾을 길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저격용으로의 활용이죠. 월남전 도중 미군에서 저격수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총신이 길고 M16보다 탄이 강력했던 M14는 창고에서 썩어가다 다시 기름칠 당하는데요. 저격용으로 본격 활용되기 위해 스코프를 새롭게 장착하고 M21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쏘던 기존의 볼트 액션 저격총에 비해 M14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연사력에 긴 총신으로 정확한 정확도를 보여주니 저격수에겐 신세계였습니다. 빠른 연사 속도로 다수의 표적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베트남에서 M16이 대거 사용되자 저지력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강력한 M14가 저격수의 손에서 날뛰기 시작하자 전력 공백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M21은 미군의 저격수가 사용하는 유일한 반자동 저격총이라는 특징 덕에 2010년까지 M21은 현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창고에 있던 M14를 조금씩 꺼내 쓰거나 M21로 개량한 것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재고가 남아돌고 있자 미군은 여러 고민을 하는데요. 마침 2000년대 초 M14의 여러 특징을 매우 높게 산 네이비실에서 M14 소총을 현대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여기 2001년 발생한 미국 초유의 사태가 겹치자 미군은 모든 방면에서의 무기 개발을 서두르게 되죠. 그리하여 사실상 환골탈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M14는 고도의 개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개량을 하니 이름도 독특하게 지어줬는데 바로 마크 14 EBR이 그 주인공이죠. 사실 이전에 M14와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같은 부분을 찾아 헤매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마크 14 EBR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핸드가드나 피카티니 레일로 변경되었고 개머리판도 길이 조정이 되며 권총 그립을 장착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정말 외형만 놓고 보면 이게 지난 세기에 탄생한 총이 맞나 싶죠. 마크 14 EBR은 간단한 개량을 마친 뒤 2004년 실전 배치가 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지급을 받은 건 네이비실이었습니다. 네이비
네이비실이 이 총을 도입하자 이게 좋은지 어떻게 다들 알고 미 해안 경비 내비 육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마크 14 EBR과 비슷한 마개조된 M14를 채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마크 14 비스무리한 총들이 미군 전체에 깔리게 되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마크 14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보직이 생긴 것입니다. 소총도 저격총도 아닌 애매한 무언가였기에 보병도 저격수도 아닌 누군가가 이 총을 다뤄야 했던 것이죠. 이런 보직의 탄생은 실제 전장 상황과도 맞아 떨어졌는데요. 중동 사막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엄폐물 뒤에 숨은 적을 제거하고 장거리 교전 능력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상황은 애매한 보직 지정 사수라는 보직의 탄생을 미국에서 이끌어냈죠. 지정 사수는 일반 보병 사이에서 활동하며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들이 지급받은 총기가 바로 마크 14 EBR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지정 사수들은 시가전이 빈번히 벌어지던 이라크에서 엄폐물에 숨은 적을 효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서 장거리 교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정 사수가 더욱 눈부시게 활약했죠. 하지만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명언이 무색하게 현대식으로 개량된 M14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전 때도 수많은 보병의 원망을 샀던 무거운 무게였죠. 원래 M14는 본래 4kg 정도 나가는 총이었습니다. 보통 보병용 소총이 2.5kg에서 3kg 정도 나간다는 걸 고려해볼 때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이걸 개량한답시고 이것저것 열심히 달아놓았으니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 5.5kg에 달했습니다. 이걸 사용한다는 지정사수라는 보직은 보병들과 같이 기동하면서 돌아다녀야 하는데 걔들보다 2배는 무거운 총을 들고 다니니 헬보직이 이런 헬보직이 따로 없었죠. 자기가 전쟁을 하러 온 것인지 헬스장에 온 것인지 헷갈릴 수준입니다. 무거우면 엄청 뛰어나기라도 해야지 지정사수용 소총으로 따로 개발된 친구들이나 다른 저격 소총과 비교해봤을 때 이리저리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요. 최신 지정사수용 소총이나 저격 소총들은 정확도가 우수한 프리플로팅 바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프리플로팅 바렐은 핸드가드와 개머리판으로부터 총열이 분리되어 보다 정확한 정확도를 보여줬는데요. 그에 반해 마크 14 EBR은 M14 소총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총열이 리시버에 합체된 고전적인 디자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총에 충격이 가해질 시 0점이 흐트러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매우 정확함을 추구하는 지정사수의 총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자꾸 0점이 흐트러지고 그걸 수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미군 훈련소에서는 일찍이 M14를 퇴역시켜버렸을 정도였죠. 결국 수많은 마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총을 탄생시켰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서서히 일선 부대에서는 퇴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총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M14는 미군의 의장대에서만 사용되는 소총으로 전락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개조의 끝인 마크 14 EBR을 대체한 소총 또한 극한의 마개조를 거친 총이었습니다. 바로 M110이었죠. M110은 1950년대에 개발된 AR-10 소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AR-15보다도 더 먼저 만들어진 소총이었죠. M110은 미군 특수작전사령부의 요구 때문에 개발되었고 특수전용 총기 개조로 널리 알려진 라이트 아머먼트사에서 AR-10의 개발자인 유진 스토너를 초빙하여 만든 소총입니다. M110은 기존 AR-10의 핸드가드에 신형 레일을 부착하여 현대전 트렌드에 맞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거기에 마크 14 EBR에는 없었던 플로팅 바렐을 채용한 덕분에 명중률 역시 높아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아가 AR-10을 기반으로 개발된 덕에 AR-15계열 총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미군 내에서 호환성이 높아 인기도 엄청났죠. 2005년 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며 병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M110은 200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초로 실전을 겪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정사수용 소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특수전용으로도 사랑받으며 델타포스든 네이비실이든 가릴 것 없이 사랑받았죠. 하지만 워낙 까탈스러운 입맛을 지닌 미군은 이런 M110에도 100% 만족하고 있진 못한데요. M110의 크기가 거대한 만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미군은 2016년부터 초창기에 도입된 M110을 MP5와 HK416 등 명품 총기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헤클러운트 고흐사의 G28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소총의 수량은 대략 3,000정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죠. 이토록 지정사수용 소총에 대한 미군의 교체 시기가 빠른 걸 보면 지정사수의 중요성과 입지가 현대전에서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개조의 끝을 달려 원형을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든 마크 14 EBR과 미군들이 운용하는 다양한 지정사수용 소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